뜯어보니 전부 한국산이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2025년의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로 맞섰고, 일본은 고개를 숙인 채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럽은 세계무역기구 WTIO에 제소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세계 곳곳의 주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국제전략 컨퍼런스. 전 세계 전략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미 국방부 수석 전략가 토마스 리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산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뜯어보니 전부 한국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 수석 정책분석관 토마스 리드입니다. 백악관에서 20년, 펜타곤에서 10년을 보내며 세계 질서의 흐름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뒤 30대 국방부에 합류했고 50세가 된 지금까지 국제 권력 구조와 전략 환경을 읽는 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의 패턴을 읽고 다음 수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중국, 러시아, 미국, 강대국들의 체스 게임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고 다른 국가들은 그저 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확신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철저히 무시해왔던 한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의 진정한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리드, 그 파일 좀 넘겨. 국가안보회의실의 둥근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브래드 해밀턴 차관보에게 나는 붉은색 최고, 기밀 폴더를 밀어보냈습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신무역 정책 발표 이후 각국 반응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언론이 관세 폭탄이라 부를 만큼 파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전자제품 25%, 독일산 자동차 15%, 일본산 정밀기기 18%. 충격적인 수치들이 문서에 빼곡히 적혀 있었고 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자. 우리가 주시해야 할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해밀턴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석유 카르텔 재편 움직임이 있고 이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나는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미 대응 조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군사훈련 규모를 30% 확대했고 벨라루스와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레이첼 코더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공식 성명도 예상보다 온건했고 시진핑의 반응 역시 미온적입니다. 그때 레이첼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빠졌죠? 나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목록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밀턴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관세 대상 품목이 꽤 많지 않았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까지 광범위합니다. 레이첼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고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주요 기업 주가도 큰 변동이 없었고 정부 차원의 대응도 거의 없었습니다. 해밀턴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겠지. 미국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니까. 아, 그래. 조용한 기술 국가. 워싱턴의 결정에 고개만 끄덕이는 그들답네. 회의실에는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표정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고 제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무언가를 따져보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한국이 이렇게 침묵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야. 그녀는 시선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관세 정책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 대부분이 한국의 핵심 산업이잖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레이첼의 지적은 지나칠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무부 소관 아닌가요, 레이첼? 제 분석은 한국, 특별한 반응 없으므로 충분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때 해밀턴이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하군. 각자 담당 분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레이첼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리드, 당신이 얼마나 오만한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야.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나는 비식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관료적 상상력이 지나치네요. 세계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위성국일 뿐이에요. 레이첼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토마스 리드, 당신은 국방부 최고의 분석가라고 자부하지만 가끔은 놀라울 만큼 무지해.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캔자스 공장 소식 들었어.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공장? 이번에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부 정책 분석관이 모른다고. 미국 중부 최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라인 3곳이 오늘 아침 멈췄어.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무기 생산 라인 중단은 국방부에서 최우선으로 공유되는 사안입니다. 언제 일어났죠? 새벽 5시 30분.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협력업체 공장이야. F-35 라이트닝, 이 전투기 부품,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F-35는 미국의 차세대 핵심 전력입니다. 생산 차질은 곧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원인은요, 센서 모듈 업데이트 지연.
레이첼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 그런데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센서 모듈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디죠? 한국.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전 회의에서 한국의 침묵을 근거로 아무 영향도 없다고 단정했던 제가 동시에 미국 핵심 무기 생산이 한국 부품에 의존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 계열사가 독점 공급하는 부품이래. F-35뿐 아니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지스 시스템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레이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스티븐 콜린스, 캔자스 공장 기술 책임자야. 내가 연락해놨어. 직접 확인해봐.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전략기획국의 토마스 리드입니다. 레이첼 코더가 연락하라고 해서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답답했거든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5시 30분경 F-35 부품 생산 라인 3곳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센서 모듈 펌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파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뭡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전송되어야 할 인증 코드가 12시간 지연됐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지연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부 분석 결과,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제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설계된 지연이라니요. 네.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한 흔적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공격으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 아침 회의에서 한국의 조용한 반응이라 단정했던 제가 실제로는 그들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드 선생님, 사무실 문이 열리며 조수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캔자스뿐 아니라 디트로이트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또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M과 포드 공장 2곳이 부품 문제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특히 GM 전기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실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역시 한국 업체가 공급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캔자스의 전투기 부품, 그리고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마이클, 긴급 작업에 들어간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미국 내 공장 가동 중단 사례를 전부 조사해 특히 한국 기술이나 부품과 연관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마이클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레이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력이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다. 그냥 직감이야. 강대국의 목소리만 듣다 보면 조용한 신호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마련이거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텍사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리드 씨, 저는 댈러스 반도체 공장 운영 책임자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콜린스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반도체 식각 장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역시 한국 부품 업데이트 지연 때문입니다. 발생 시각은요,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캔자스 사건 이후 정확히 8시간 30분 뒤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모니터에 미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캔자스, 디트로이트, 텍사스. 3개의 붉은 점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시간 간격을 계산하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사건들은 8시간에서 12시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차를 두고 신호를 보내듯 의도적으로 조율된 리듬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추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공장 가동 중단은 총 11건. 모든 사례에 한국 기술 또는 부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사건들이 모두 미국의 신무역 정책 발표 이후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정교한 타이밍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세계 권력의 심장이라 믿어왔지만 그 심장 역시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 그때까지 저는 제가 거대한 미스터리의 입구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리드 선생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밤사이 추가로 9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9건이나. 캘리포니아 항공우주 공장 3곳, 오하이오 자동차 부품 공장 4곳, 그리고 플로리다 조선소 2곳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 화면에 미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어제 3개였던 붉은 점이 이제 12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확산되듯 사태는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나? 제가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부에서 시작해 중서부를 거쳐 서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 시간 간격도 규칙적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입니다. 그 순간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 작전센터였습니다. 리드입니다. 토마스 로버트 케네디 국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팽팽하게 조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긴급 상황이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말 못해. 3분 안에. 케네디 국장실에 들어서자 평소 침착한 그가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지도 위로 빨간 점들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이게 뭔지 알겠나?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사례입니다. 어제부터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사 중이었다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 패턴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한국 기술 또는 부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케네디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국이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합참의장에게서 전화가 왔어. 이 사태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즉시 평가하라는 지시야. 상황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젯밤 멈춘 캘리포니아 보잉 협력업체 공장이야. 여기서 F-22 랩터 핵심 부품을 생산하지. 페이지를 넘기자 곧바로 답이 보였습니다. 특수 센서, 한국산이군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하이오 GM 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 플로리다 조선소의 해군 함정, 레이더 시스템. 핵심 요소마다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그래, 우연이 아니야. 케네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순해.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연락입니다. 30분 후 긴급 안보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케네디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 자네도 함께 가야겠어.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자네니까.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이클이 급히 정리한 추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태블릿 화면을 건넸습니다. 각 공장 중단 사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손실 23억 달러. 네. 그리고 이 상황이 3일만 지속돼도 미국 GDP의 약 0.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케네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자 주요 부처 장관들과 안보팀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경제보좌관까지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앉으시죠.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CIA 국장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16개 주에서 총 63건의 주요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패턴 분석 결과 이는 조율된 행위로 보입니다. 조율된 행위라 대통령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국방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사례에 한국 기술 또는 부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공격 행위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대통령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리드 분석관이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시위입니다. 시위라고요? 예, 한국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용한 시위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우리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방식이 매우 정교합니다.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없이는 당신들도 멈춥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사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드 분석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돌아오는 길에 케네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해.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게. 임무는 무엇입니까? 미국 핵심 산업 전반에서 한국 의존도를 전수조사하는 거야. 코드명은 K 프로젝트로 하자. 사무실로 돌아와 마이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래. 그런데 마이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 제가 새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후 멈춘 시설들 말이야. 또 있었습니까? 네바다의 테슬라 공장, 워싱턴주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뉴욕의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센터까지.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융 시스템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설들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는 한국산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비들이 동시에 업데이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움직임이네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경제의 신경망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배터리는 LG. 매일 사용하는 이 작은 기기 안에도 한국 기술이 촘촘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빛들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건물의 전자 시스템과 통신 장비, 보안 인프라 속에 한국 기술은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유창한 영어였지만 미묘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전화드린 김민준입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대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움이라니요. 지금 조사하고 계신 일 말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진실을 찾고 계시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죠? 공장 중단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조용히 장악해 왔는지 알게 될 때 드러날 겁니다. 통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익명의 전화, 그리고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 빙산의 일각이라. 나는 화면에 떠있는 미국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붉은 점이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숙이, 훨씬 전략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K 프로젝트가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그리고 그 진실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된 지 이틀 후, 저는 국방부 지하 3층 비밀 작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대테러 작전이나 해외 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의존도 조사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리드 선생님, 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이 문을 열며 알렸습니다. 작전실로 들어선 5명을 바라보며 이들이 과연 이 거대한 퍼즐을 풀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케네디 국장이 직접 선발한 최전계 인력들이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토마스 리드, 이번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니퍼 하워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30대 중반의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 MIT 컴퓨터공학 박사. 지난 8년간 국방부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패턴 분석이 전문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비드 체이.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분위기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경제학 박사이며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 시장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는 사라 맥도널드, 40대 초반의 베테랑 분석가였습니다. CIA에서 15년간 기술 정보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이전 추적이 전문입니다. 네 번째는 마크 존슨, 전직 해병대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군사무기 시스템과 방산 공급망을 20년간 관리했습니다. 부품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조립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조수 마이클까지 포함해 6명의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가동 중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수십 개 시설에서 생산이 멈췄고 모든 사례에 한국 기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패턴 분석은 완료되었나요? 부분적으로만.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구조도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니퍼, 데이터 수집과 패턴 분석을 맡으세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연결 구조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같은 주요 그룹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중소협력업체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 기술은 종종 작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경제적 영향 분석을 맡아주세요. 만약 한국이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면 미국 경제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지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합니까? 반드시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라에게는 정보 수집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CIA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실제 기술 역량을 평가해 주세요. 우리가 의존하는 구조인지 상호 의존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때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F-35 라이트닝, 이 전투기만 해도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센서, 디스플레이, 통신 모듈 등 핵심 부품의 4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릴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조사팀이 아니라 세계 산업 구조에 숨겨진 연결망을 해부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제가 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70이 시간 안에 초기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제니퍼가 흥미로운 발견을 들고 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특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들은 완제품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 부품과 소재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지만 메모리,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요소는 한국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더 놀라운 건 점유율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약 30%,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제니퍼가 그래프를 넘겼습니다. 이 위치가 지난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구축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장기적인 설계도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때 데이비드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경제 시뮬레이션 초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한국이 핵심 부품 공급을 3개월만 중단해도 미국 GDP는 약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충격입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특히 자동차, 전자, 통신, 국방산업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실업률은 1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이어 사라도 보고했습니다. CIA,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우리의 기존 평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현재 세계 최상위 기술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일부는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심 기술 축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크도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미군 무기 시스템의 70% 이상의 한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 이지스함 컴퓨터 시스템, F-35 디스플레이까지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저는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는지 절감했습니다. 잠깐, 모두 주목하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핵심 노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나는 브랜드만 보았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름에 집중했고, 그 안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간과했죠.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의도적으로 조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받지 않으면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추가 분석을 이어갔고 이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세요. 제니퍼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특허 등록이 지난 10년 동안 300% 증가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첨단 기술 전반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들이 현재 미국 제품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도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역시 급증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는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을, LG는 미시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 내부의 생산 기반을 구축해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공장 중단 사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시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팀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작전실에서 지난 사흘간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표시된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 기술 분야별 점유율, 특허 증가 추세, 투자 흐름,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침공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화다. 그때 작전실 문이 열리고 케네디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국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료를 건네자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 이 모든 내용을 확증할 수 있겠나? 72시간 안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게.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국제적 파장은 상상 이상일 거야. 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된 선들이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조용히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익명의 전화를 걸어왔던 김민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토마스 씨, 아직도 빙산의 일각만 보고 계시는군요.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전화드리죠. 문자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니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뜻일까요?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K-프로젝트 3일째. 우리는 이미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비밀이 남아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K-프로젝트 5일째. 드디어 모든 팀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전실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5일 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고, 숫자와 그래프가 드러내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드 선생님, 전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니퍼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5날 밤낮의 데이터 분석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세요. 제니퍼는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첫 번째 차트를 띄웠습니다. 미국 핵심 기술 인프라의 한국 의존도, 거대한 원형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배터리 기술 의존도 83%, 레이저 포인터가 움직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74%, 디스플레이 부품 68%, 센서 및 모듈은 71%입니다. 작전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숫자가 전하는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5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제니퍼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산으로 알려진 부품 상당수는 한국 기술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생산된 것이고, 일본 센서 기술로 알려진 분야에서도 핵심 공정을 한국 협력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장 지연 패턴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시간 순으로 배열된 60여 개의 붉은 점. 각 점 옆에는 관련 한국 기업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400여 건의 가동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각 사건은 서로 다른 기술 문제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전체 패턴을 보면 마치 지휘자가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보망 분석 결과의 지연 신호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울 어디입니까? 강남 테헤란로의 한 빌딩입니다. 겉으로는 AIT 컨설팅 회사지만 실제로는 주요 대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전략조정센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크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 공급망의 목을 장악해왔습니다. 목이라고요. 가장 좁고 우회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핵심 기술과 부품입니다. 새로운 다이어그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삼성, 메모리 반도체 LG, 배터리 디스플레이, SK,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현대, 자동차 핵심 부품,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모두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입니다. 데이비드가 경제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이 핵심 부품 공급을 6개월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자동차 산업 생산량의 90%가 멈출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제품 생산은 7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은 2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니퍼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전략적으로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인수하거나 투자 형태로 흡수해 왔습니다. 화면에 200개가 넘는 기업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완제품보다 주목받지 않는 핵심 부품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심장부가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늘 목소리가 큰 나라들에만 주목해왔습니다. 조용히 실력을 축적한 국가는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씨.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요.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경제나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수만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중동 국가 지도층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전략적 협력을 선택하는 현상을 본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는 경제보다 강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작전실로 돌아오자 팀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분석해온 것은 기술과 산업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 사람의 마음과 인식을 바꾸는 힘, 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정보가 있나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도 조사해 봅시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니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죠? 직감입니다. 우리가 놓친 또 다른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사라가 새 데이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드라마 글로벌 시청률 700% 증가. 관련 산업 규모는 약 12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5%에 이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류 팬들의 한국 제품 구매율이 일반 소비자보다 320%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9% 상승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경제적 관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전략적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문화를 통해 소비자의 감정을 사로잡고 그 감정을 경제적 영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드웨어로 공급망을 장악하고 소프트웨어로 마음을 장악한다. 마크가 군사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장을 장악한 셈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는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지만 기술과 문화라는 다른 전장에서 이미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 거죠. 그때 케네디 국장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상황이 어떤가? 국장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종합보고서를 건네자 그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모든 데이터를 반복 검증했습니다. 핵심 산업의 한국 의존도는 평균 70% 이상입니다. 배터리 분야는 83%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파워,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케네디는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봐야 하지?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의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공개되면 국제적 파장이 엄청날 거야. 그래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미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인식해왔지만 실제로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핵심 생명선을 쥐고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케네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게, 그리고 국제학술 무대에서 발표하는 것도 검토해보자. 공개 발표 말씀이십니까? 세계는 이 변화를 알아야 해. 조용히 묻어두기엔 너무 중요한 발견이야. 팀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정치 지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케네디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 컨퍼런스가 열려.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어떤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진실은 숨겨둘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이 새로운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진정한 중심이 반드시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컨퍼런스 발표 일주일 전 K 프로젝트 결과 공개가 결정된 이후 펜타곤 내부는 말 그대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토마스, 정말 미쳤군. 브래드 해밀턴 차관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은 무슨? 그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어. 대통령이 직접 발표 취소를 지시했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네 발표가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걸 모르나? 동맹 균열은 동북아 안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해밀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
자네는 30년이나 이 세계에 있었으면서도 아직 모르는군. 정치에서는 진실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야.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레이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국무부도 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과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왜죠? 발표 내용이 이미 일부 흘러나갔어. 한국이 세계 기술 중심이라는 주장에 일본은 불쾌감을 표시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 해밀턴이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은 우리인데 왜 한국이 중심이냐고 반발하고, 중국은 지정학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한 경제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 권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질서를 위해 침묵할 것인가?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진실을 숨기자는 건가요? 숨기자는 게 아니라 해밀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자는 거지. 내부 보고서로 유지하고 정책에 반영하면 충분해. 레이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공개하면 예상치 못한 파장이 생길 수 있어. 어떤 파장이죠? 한국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게 될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조용했지만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발표를 멈춰야 하는 걸까? 그때 케네디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해밀턴, 레이첼,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나? 토마스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네. 둘이 나간 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힘들겠지? 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네. 세계는 이 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상부는 단기적 파장을 걱정하는 거야.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의 말은 묵직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발표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자네의 경력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역사는 자네 편이 될 거야. 역사의 평가보다 지금의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케네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이익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익인가? 그날 오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니퍼와 팀원들이 완성한 분석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발표하실 건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아직 고민 중이야. 하지만 이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화면 속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때 제니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패턴을 심층 분석했는데 미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기술 영역을 전략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배터리 핵심 소재,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미국이 단기간 내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뜻인가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기업 활동이라기보다 장기적 국가 전략에 가깝습니다. 데이비드도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소프트 파워, 역시 체계적입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젊은 세대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고 이를 소비 행동과 경제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며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서랍 속에 묻어둘 종류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향하던 길에 레이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마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정말 신중히 생각해. 당신도 이 데이터의 의미를 알잖아. 알아.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야. 지금 발표하면 국제관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럼 언제가 적절한 시점이지? 영향력이 더 커진 뒤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는 돼 있나? 대가라니. 경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외교적 긴장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까지. 통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밀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토마스, 한국 정부 측에서 우려를 전달해왔어. 한국 정부가요. 발표 내용이 일부 유출된 것 같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입니까? 경고에 가깝지. 메시지는 분명해. 우리를 적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딜레마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발표 취소 압박을 받고 계시겠죠.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해밀턴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 정말로?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제 경험이 말해줍니다. 지금이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모든 책임은 자네 몫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팀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발표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순간입니다.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준비는 완료됐나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세계가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파장을 동반합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배터리 83% 의존도, 반도체 74%,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이 모든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이미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이후 이 불빛 아래에서 내려지던 판단 기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버드행 비행기표는 준비되어 있었고 발표 자료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진실을 말할 용기. 며칠 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로버트 프로스트 강당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교관, 안보 전문가, 학자들, 그리고 소수의 초청 언론인들까지 세계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였지만 이런 종류의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 세계는 알아야 해.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해밀턴이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전화했어. 마지막까지 발표를 취소하라고 했어. 지금까지도 상부의 강력한 지시래. 내 발표는 우리의 전략적 판단, 오류를 드러내는 내용이잖아.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국제 컨퍼런스야. 지금 취소하면 더 큰 의욕만 낳을 뿐이야. 그 순간 스피커를 통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 수석정책분석관의 토마스 리드를 소개합니다. 나는 레이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한 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강단에 올라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첫 줄에는 일본 대표단이, 그 옆에는 중국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뒤쪽 좌석에 몇몇 한국 기업인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청중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서 통역기를 귀에 바짝 붙이며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미국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분해도가 나타났습니다. 부품 출처가 색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화면의 절반 이상이 한국을 의미하는 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글로벌 협력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대표는 급히 메모를 시작했고 프랑스 외교관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핵심 기술 인프라 의존도, 배터리 기술 의존도 83%, 메모리 반도체 74%, 디스플레이 68%, 센서, 모듈 71%.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간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수백 건의 미국 내 공장 가동 중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현상은 정교하게 조율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한 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없이는 당신들도 멈춘다. 존재를 알리는 조용한 시위였습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독일 출신 경제학자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경제를 조작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시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일본 대표단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그렇게 높은 수준입니까?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은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도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과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구축했고 어느 순간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파트너로 행동해 왔습니다. 잠시 멈춘 뒤 저는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까?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나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 기업인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한국식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의존 구조를 문제로 본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전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00년대 초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 전략을 사용합니까? 이 정도로 통합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는 드뭅니다. 미국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최선의 출발점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강단을 내려오며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 기업인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번 발표가 한미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실이 혼란을 낳는다면 그 혼란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모든 국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CNN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이미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문을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휴대폰 화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통,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까지 모두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김민준의 문자였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내가 던진 말들이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혼란만 증폭시킨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 채널들은 이미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분석가, 한국 영향력 실체 공개, 새로운 글로벌 파워축, 한국의 부상.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호수 위에 파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휴대폰은 말 그대로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국제 언론이 실시간 보도를 쏟아냈고, 각국 정부 반응도 즉각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호텔 로비에서 레이첼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CNN 라이브에 출연해야 해. 지금요. 전 세계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특히 중국과 일본이 공식 반박 성명을 준비 중이야. 예상보다 훨씬 빠른 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세션은 레이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후 세션. 두 번째 발표가 있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관한 내용이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토마스, 지금 상황에서 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기술 의존도만으로는 절반도 설명되지 않아. 나머지 절반을 말해야 해.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로비의 기자들이 몰려 보안 문제가 우려됩니다. 창밖을 보니 위성 중계차와 카메라 기자들이 호텔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후 발표를 진행하자. 진실의 나머지 절반을 말해야 해. 오후 세션, 오후 2시. 강당은 오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인, 기업시, 정책 자문가들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치려는 순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화 담당 서기관이었습니다. 리드 선생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최신 글로벌 문화 영향지수 데이터입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자료지만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제 발표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해 준 것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그가 떠난 뒤 USB를 확인하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의 글로벌 소비 패턴과 경제 효과를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의 또 다른 힘,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도쿄 시부야, 파리 샹젤리제 전광판에 등장한 방탄소년단 BTS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세계인의 감정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소프트 파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왜 한국 드라마 글로벌 시청률 800% 성장. 청중석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장 속도는
어떤 군사력 확장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중동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 드라마에 빠진 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소비 패턴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한류팬의 한국 제품 구매 확률 420% 증가, 한국 호감도 상승 89%.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문화는 오락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 영향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 브라질 상파울루 광장에서 수만 명이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회를 함께 시청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남미의 도시에서 수만 명이 한국 이야기 속 인물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 없는 전장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군사력 규모로는 강대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감성의 영역에서 세계와 연결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보편적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현대성과 전통, 개인과 공동체, 동양과 서양의 균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편적 감정의 언어로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류 확산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도는 평균 65% 상승했습니다. 중동 대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K-뷰티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 음식 수요가 급증했고, 남미 여러 국가에서 태권도 수련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단 수석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두 씨, 이 분석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아닙니까? 강당의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발표의 진정한 시험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팽팽히 긴장된 가운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 분석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누군가의 전략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문화 영향력 역시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서 강력한 확산 구조를 구축했죠. 질의응답은 오전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화 전략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정책과 산업 전략을 종합하면 장기적 비전 아래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해 온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기술력과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기술적 영향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결합될 때 한국은 기존 강대국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21세기에 새로운 글로벌 파워라고 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글로벌 파워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이나 영토가 아닌 기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힘을 통해서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가 곧 격렬한 토론과 질문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 정부에 긴급 보고를 위해 전화를 걸었고 기자들은 실시간 기사를 송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강당을 나서던 중 한 한국 기업인이 다가왔습니다. 리드 선생님, 오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받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민준입니다. 그동안 전화로만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되네요.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김민준 씨였군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지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발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술과 문화로 부상한 새로운 글로벌 파워, 21세기 영향력 구조의 재편, 호텔방에서 보도를 지켜보며 오늘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였습니다. 이 현실을 알게 된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앤. 레이첼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한일기술협력회의를 긴급 제안했어. 중국도 전략대화 재개를 요청했고 독일은 첨단기술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하고 싶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견제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도착 후 공항에는 케네디 국장과 백악관 안보팀이 나와 있었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해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모두가 깨닫고 있어.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 그리고 자네를 한미 전략대화 실무팀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요청이야. 차 안에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원하고 있어. 기술 공유, 공급망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동등한 파트너십. 그 말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 해밀턴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발표를 막으려 했던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옳았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었네. 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고 질문의 초점은 견제가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호 존중이 출발점입니다.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전략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캔자스 공장의 작은 센서 문제에서 시작된 조사가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국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한 곳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며칠 후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국가가 아니다. 기술 혁신과 문화 창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성장의 사례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20세기가 군사력과 영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기술과 문화의 시대다. 그리고 한국은 이 패러다임에 가장 잘 적응한 국가다. 몇 주 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협력 정상회의에는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이 의제를 제시하고 세계가 논의하는 장면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나라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때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 속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몇 개의 강대국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의 힘과 리더십이 등장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목격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